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어는 누가 편찬했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과 문인들이 공동으로 편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논어는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초판이 만들어졌고 그 제자의 문인들에 의해 개정판이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가 보는 논어의 대부분이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논어의 대부분이 형성된 개정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공자의 손자이자 증자의 제자인 자사일 것입니다. 자사가 논어 편집을 주관했을 것이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논어의 첫 번째 편인 하기편에 있습니다. 논어를 읽으려고 하기편을 처음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등장인물 때문에 당혹감을 느낄 겁니다. 하기편에는 제일 먼저 하기시습지 불역여로로 시작하는 공자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유자의 말이 나옵니다. 이어서 공자의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증자의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공자의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자하의 말로 이어집니다. 뒷부분에는 자금과 자공의 대화, 공자와 자공의 대화도 있습니다. 하기편은 모두 1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장인물은 공자를 포함하여 모두 6명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논어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편의 등장인물이 왜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유자와 증자는 누구일까요? 유자와 증자는 각각 공자의 제자인 유약과 증삼입니다. 5명의 제자 중에서 왜 하필 유약과 증삼만 공자처럼 유자, 증자로 표기했을까요? 맹자와 사마천의 기록을 종합하면 공자가 죽은 후에 공자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유약이었습니다. 맹자 등문공 상편에는 맹자가 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자께서 돌아가신 뒤 3년상을 치르는 기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짐을 챙겨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공의 거처로 가서 읍을 하고 서로 바라보며 통곡을 해 모두 목이 쉰 다음에야 돌아갔습니다. 자공은 다시 묘지로 돌아와 묘지 옆인 곳에 집을 짓고 혼자서 3년을 지낸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자장 자유가 유약이 공자를 닮았다고 하면서 공자를 섬기던 예로 유약을 섬기려 하며 증자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자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공자께서는 장강과 한수로 씻은 것 같고 한여름날 햇살을 쬐어 말린 것 같이 깨끗하여 더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공자가 죽은 후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자하, 자장, 자유가 공자를 닮은 유약을 후계자로 초대하면서 증삼도 동의하기를 강요했는데 증삼은 그 누구도 스승을 대신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 중리 제자 열전을 보면 결국 유약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유약이 물러난 후에는 증삼이 뒤를 이은 것으로 보입니다. 논어 제1편인 하기편에 공자에 이어 유자와 증자의 말이 순서대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위상 때문이며 증자는 공자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논어 하기편뿐만 아니라 여러 편에서 증자의 어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자사는 증자의 제자였습니다. 학계에서는 20세기 말에 발굴된 전국시대 초나라 족간, 즉 곽점초간 등을 토대로 논어의 편찬 시기를 증자가 죽은 후 자사가 활동하던 시기, 즉 기원전 428년에서 400년 사이로 보고 편찬자는 자사일 것이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자가 죽은 지 약 5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자사를 비롯한 문인들은 논어를 쓸 때 어떤 지필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공자의 11대 손으로 전한시대 학자인 공안국은 공자가의 후서에서 논어와 공자가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가의는 모두 당시의 공경사 대부 및 72제자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해서 서로 대답하고 질문한 말이다. 이미 여러 제자들이 각자 물어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며 논어 협경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 진실한 것과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뽑아 다른 논어로 편찬했으며
나머지는 함께 기록해 공자가어라고 했다. 논어는 제자들이 기록한 수많은 내용 중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엄선해서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어는 그동안 위작이라는 오명을 받아 많이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발굴된 곽점초관 등에 의해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공자가어를 읽어보았는데 장자, 손자 등 다른 고전에서 본 공자의 말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논어를 볼 때 공자가어도 함께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공자가 죽은 지 50여 년이 지났을 무렵 공자의 손자이자 증자의 제자인 자사와 그의 동료들이 논어의 원형이 되는 책을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같은 합리적인 추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논어의 집필자나 작성 시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논쟁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전이 그렇듯이 논어 또한 초기 집필자가 누구든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